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계속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냐고 우리 김덕경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2쪽에 보시면 전 감사 소감 및 조치 결과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건축 분야 1차 민원 상담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처리 결과는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민원 상담 인력 채용은 근무이사 합의 및 인력 채용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은 사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속한 민원 응대와 도시 건축 분야 공무원의 업무 분담 경감을 위해 퇴직 공무원 활용 등을 통한 1차 민원 상담 전담 인력 배치 검토 요구 이건데요. 지금 각 부서별로 사실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 민원이나 시민들께서 건축 분야나 이제 도시 개발 분야 이런 쪽으로 이제 알고 싶은 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개선 사항은 안 계신가요?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퇴직 공무원들하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볼 때는 어쨌든 퇴직 공무원이라고 하시면은 전문 분야고 그러니까는 이제 선배님들이 되시겠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공직자분들의 선배님들. 그래서 어떤 정관예우 차원에서 현재 공직자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답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그런 생각도 좀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시민의 편리를 좀 위해서는 이런 요구 사항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축산단체와의 축사 인허가 문제 협의기구 구성인데요. 지금 평택시에서 전반적으로 이 축산시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가요? 축사는 이제 사육하는 축종에 따라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리 제한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날 때 이제 건축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분과 심의를 또 거쳐야만 축사 허가가 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지금 이제 평택시가 농어촌 도시에 또 농촌 도시에서 농촌과 도시의 복합 도시에서 지금 이제 도시화로 이제 변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축산 농가에 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은 어떤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이 좀 맞는 건지
네, 축사 허가 받는 게 네네. 예, 저 용도에 비해서 예, 축사 허가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서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후 14일 이상 일반 열람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우리가 도시 관리 계획의 재정비 시에는 그 고시를 언제쯤 시작을 합니까? 재정비는 이제 5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25년에 재정비다 그러면은 몇 년도에 공시를 하죠? 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25년도 고시가 되려면. 한 2년 전부터 맞습니까? 2년 전 24년 하반기에 착수한 게 24년 말이나 25년 상반기에 고시가 됩니다. 민간이 그 요구했을 때는 그 기간이 같아 되나요? 아니면 틀릴 수가 있나요? 민간도 이제 주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한 개 단위 시설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년씩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그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은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네, 민간 제한으로 들어오는 건 단축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24쪽에 보시면은 그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 내역이 나오는데, 평택은 뭐 도시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행정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소송권에 대해서 뭐 체결하고 집행하고 강제 집행하고 뭐 현재 진행 중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도시개발로 인한 민자 개발이든지 우리 자체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하든지 완전 100% 환지 방식으로 해서 어떤 그 토지주한테 불이익을 안 주고 어떤 도시의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민자 개발로 갔을 때는 뭐 동의율 뭐 67% 이하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강제 집행까지 이제 가고, 이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이제 어차피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서민에 대한, 또 우리 토지주 그분들에 대한 개인 자산인 보호를 위해서 어떤 뭐 특단의 뭐 조치 방법은 뭐 따로 있습니까? 그 이제 개인 소유권과 이제 그 개발과 이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 다 만족시키고 가면 좋죠. 하지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게 서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재하고 협의해 나가라고 이제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민원 중재나 협의 업무를 계속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 여기 상권이 상임위에 소속되신 분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또 지역별로 다 그 위원님이 계시지만은 이런 민원 접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 민원 사항이고 어떤 재산과 돈에 열리던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서툰 나서서 어떤 그 중개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그런데 이런 그 원성 높은 민원이 최대한 작아지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 개발 이윤영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조 민간 시행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뭐 굉장히 19개 지구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그 성공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는 평택시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19개소 그 우리 민간 도시개발이 있는데요. 네네. 거의 다 추진이 뭐 한두 군데 좀 지연되는 사례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도시개발 개발로 가는 사항은 그 조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뜻 나서질 못하고 조합원에 대해 그 조합 구성원에 대한 또 그 비대위도 또 구성이 되고 해가지고 그 토지들끼리도 같이 그 서로 재단 싸움들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평택시 도시개발 사업 진행 과정이 늦어져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교통 체증 문제라든가 우리 또 이제 도시개발을 신청을 한 토지주에 대한 장기간 그 집행으로서 그 손실 보는 문제, 토지세만 계속 내고 있는 거죠. 토지에 대한 이용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자 개발로 가는 거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제 민자 개발로 사업을 넘기면서 우리 체납 평택시에서는 이제 어떤 그 응대한 뭐 도로 문제라든지 어떤 공유지 분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토지로다가 현물 체납을 받고서는 공사를 진행시키는 건데 이런 민자 개발을 좀 축소시키면은 이런 사업 과정이 좀 진행이 빨라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 개발은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동의 요율을 마치면은 저희가 제안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역 지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뭐 도로 문제라든가 그런 게 이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최소한 그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여기 과장님들은 이 지금 맡고 계신 그 업무로서 한 25년 이상 다 되셨죠? 거의 예, 보통 저희가 신규 임명돼서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은 25년 이상, 30년 이상 그렇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희 의원님들이 뭐 지뢰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머릿속에 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도
어쨌든 뭐 공개를 할 일이 있고 공개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번복해서 나오면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 대안을 좀 앞으로는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제역 앞에 지금 그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 저 지제역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택시 승강장이 있고, 거기 우측에 보면은 이제 공영 주차장이 있고. 근데 현재 이제 거기가 이제 한승역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누굴 태우기 위해서 잠깐 거기 이제 마정을 차로다가 나갔다가 그분들을 태우기 위해서 차가 정체가 돼 있으면은 버스가 진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제역 바로 앞에.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턴을 하고 다시 1번 국도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를 뭐 임시방편으로다가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될 상황 같은데, 현재 이게 뭐 내년 후년에 바로 시작된다는 보장도 없고 엄청나게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이용하시는 우리 저 시민들이. 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좀 관련 실과서하고요. 네네. 또 저희 그 도시개발과학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1번 국도 거기 지금 도로 임시 개통 이제 바로 하실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지제역 앞에 일본 국도상의 그 우수박스 지제 세계시구나 영신모산지구에서 내려오는 그 우기철에 우수 배제 목적으로 그 박스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공사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11월 1일서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협의사항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3월 중에 아마 착수를 하면 연말까지는 좀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이윤아 의원님도 아마 그 민원 접수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일본 국도 옆에 지제역 그 근방에 이제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도로를 차단시키면은 이제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그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이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알아서 민원 발생 안 되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세계도 저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정도 그 진출입을 못했을 때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까 영업보상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우스박스 하면서 그 우회시키지만 그래도 영업행위에 최소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걸 통해 놓고 그 1차선만큼은 좀 그 진입을 시켜서 영업에 지장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이제 주택과죠? 공동주택은? 예. 이 지원 사업이 제가 올해 처음 이제 의원상을 해서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지원 한도가 800에서 1200만 원 내 이제 지원을 하고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자부담이 10%, 주거 취약계층 상생
협약 체결 가구는 자부담 10%,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없고 일반 가구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자부담이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자부담이 50%면은 사실 그 큰 돈이거든요. 그래도 이 자부담률을 좀 낮춰줄 수는 없나? 이것도 뭐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되나요? 죄송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마다 그 자부담률이 다릅니다. 네네. 안정, 신장 이동 요거는 그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정 셋들은 요게 이제 그 국토부인데 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저희들이 공모한 거기 때문에 발전위에서 공모한 거는 좀 자부담률이 높습니다. 50%입니다. 이거는 공모했을 때 그 자부담률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시에서 이렇게 바꾸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안으로 이제 한 게 헤비타트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가 우리 얘기하는 그 사회 보장업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저렴하게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그것도 국토부에서 지정해 주는데 2020년인데 올해는 작년에는 지정을 했는데 올해는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이고요. 10% 지금 자부담 10% 되는 거는 공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송탄 비행장이나 이쪽에 그 저 전투기나 이런 거 이착륙을 하면서 소음 발생 때문에 그 특별 기금을 해서 그 수리 요구한 것도 있었죠. 그거는 그 우리 국제문화국에 주민지원과가 있습니다. 옛날 한미협력사업단 거기 방음 사업의 일환으로 그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된 거죠. 지금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제 도시개발로 인해서 시골 쪽 자연보락은 사실 뭐 이게 농촌 아주 그냥 농촌 지역 외에는 거의 준도시 이런 쪽은 자연보락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여기 북부 지역이나 신장동이라든지 서정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 개인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건축이 노후된 지가 상당히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예산을 좀 해마다 인상 집행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수리를 제대로 못 하시고 또 이 도로 진입 폭이 좁아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증액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축학과 213쪽 보시면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올해가 88개소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 중에 하나가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 빌라 쪽에 보면은 사실 예전에 설계 건축이다 보니까 이제 기와장 이런 거로다가 지붕 마감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기와가 이제 연식이 다 돼가지고 세면 콘크리로 해서 이제 구워져 나오는 그런 우리 기와 만약에 이제 세면 수명이 10년이다 그러면 뭐 15년, 20년 되면은 그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이제 바람이 좀 세게 불거나 어떤 진동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제 떨어져 나와서 낙하되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우리 관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께서 좀 민원을 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혹시 정했습니까? 예, 본 예산으로 5억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보다 적어졌네요? 저 매년 5억씩을 본 예산에 세우고요. 추경으로. 3억을 더 추경을 했습니다. 그럼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나요? 지금 이제 아직 추경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추경을 이제 수요를 2차, 봐서 2차, 3차까지는 갈 수 있죠. 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추경을 더 요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5억을 그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수요에 따라서 그 추경에 별도로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제 그 읍면동에 공지를 해가지고 그 관할 통장님들한테 미리 그 고시를 해서 사전 접수를 받아서 어떤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 것도 좀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모를 해서 띄워놓고 진짜 급한 그런 그 가구에서 진짜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또 한 해가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에다가 미리 공시를 해가지고 관할 통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접수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민원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 계획과가 될지 개발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용족지구에 2002년 유통업무 설비에 대해서 이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돈이 안 풀리셔가지고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아마 그 집행부나 그 관련 과에서는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거로 그 예상이 되지만은 여기 그 진정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택 시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부터 용의동 일반 상업지구 유통설비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 용족지구 민간도시개발조합에 편성한 평택시의 독직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고 16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4일 경기도 도시개발위원회로부터 민원 중재 처리를 조건으로 지구 지정을 받아 시행 및 분양한 용족지구 민간 도시개발조합이 이미 해산했고 청산 과정에 있음에도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원님들께 진정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시민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위법 부당한 일이 발견될 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진정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은 뭐 이 자리에서 이때 당시에는 과장님 업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연두수를 보니까. 예, 제 업무는 아니었었는데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거는 별도로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이에요. 지금 토지정보과가 본청에 과장님이 한 분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적 인사적이에요? 그게 몇 그 년도? 과거에는 여기 송탄도 저 우리 지적직이 좀 있었던 시절도 있고요. 네. 본청에도 이제 민원과하고 이게 저 분리됐다 합쳤다가 또 분리되고 한 거고 네. 지금 한 4년 정도 됐나? 다시 분리된다. 아니 국장님한테 2년,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 제가 이 건의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인구가 지금 58만 지금 한 7천 되잖아요, 평택시 인구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토지 정보과 일이 굉장히 많이 그 지금 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올해 우리 송탄 출장소에 5급, 그러니까 과장님 정도면 5급이시잖아요. 예, 5급 자리를 하나 신설을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인사권자님한테 보고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원제나 뭐 이런 저기가 있어서 인사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인사부서하고 그 조직관리 부서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과에 과장이 계신 거하고 본청 가서 또 결제를 받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송탄 출장소에서 지금 송탄 출장소는 지적 재조사 2팀만 나와 있고요. 본청 소속이고 지금 현재 나머지 지적 업무는 송출 저 민원과하고 민원 과장님 저기 하에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이것저것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뭐 송탄 출장소 쪽에 과장님 자리 하나 이렇게 신설하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김덕형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주택과에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뭐 316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광고물 정비에 관한 이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뭐 일단은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이제 꾸준히 하셔서 뭐 수거량도 이제 연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제 시 미간에 크게 개선한 점은 뭐 많이 좋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현수막을 게시를 위해서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조례나 이제 시청 안내문 또는 이제 신청하는 5개 광고물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현수막 제작에 이제 안내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현수막의 내용 중 특히 미풍양 속에 저해가 되는 음란성, 퇴폐성, 청소년 유해성이 내용 및 공공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접수 및 게시가 불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그 광고물에 대해서 당연히 뭐 상황에 따라 이제 호불호가 갈리고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광고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무인텔 광고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신내림 광고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그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게시되는 그 지금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게시대가 있고요. 복합용 게시대는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이제 의원 정치 현수막 거는 게 있고, 또 저단열 현수막이 좀 2단짜리로 도로변에 있는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상업 게시대에 들어오는 그 게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의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미풍양속이나 그런 저해유인에 발생하는 법으로는 저 제한을 하게끔 돼 있는데, 상업용 게시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판단 기준에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이거는 게시대 내용은 저희들이 평택시 5개 광고물 협회 이제 위탁을 준 상태에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사전 검열이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게시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며칠 전에도 그거에 관한 뭐 어떤 민원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한 미풍양속 저해유인에 관한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5개 광고 협회, 평택 5개 광고 협회 게시 위탁업체를 저희들이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주지를 시키고요. 사전에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시에서도 그 현황 파악을 보면은 이제 뭐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전체 124개 정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민원이 들어오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현수막이 뭐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제 학교,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 다니는 학교 옆에 있는 게시대에 붙어 있다던가, 예, 그런 이 게시물이 붙어 있을 때 그럼 과연 청소년들이나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성인들은 이제 그런 광고물을 봤었을 때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그 인식은 가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는데, 그런 만약에 구역에 있는 게시대에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현수막이 걸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관제 근로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좀 제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요. 대부분 그 학교 주변 같은 데는 대로변이나 소로변, 그러니까 이면들에 이제 많이 그런 내용 게시가 되는데, 저희들도 옛날 같지 않아서 요새는 수거보상제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제거하는 편이고요.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특별 관리를 해서 아마 그런 내용이 게재가 되면 바로바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불법으로 다는 현수막도 단속이 필요한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정 게시대에 그게 게재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택여중 바로 옆에 지정 게시대예요. 여기에 무인텔 광고가 있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라고. 누가 봤었을 때, 물론 이게 약간 희화돼가지고 이 라면 먹고 갈래라는 뜻이 좀 그런 하나의 그 은어가 돼서 성인들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이 봤었을 때 이 라면 먹고 갈래라는 그 이 현수막을 보면은 무인텔은 가서 라면 먹는데요. 부모님들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여중 사거리도 그렇고 여기 시청 사거리도 보면은 어린이집 그 바로 옆에 이제 행정 게시대에도 똑같은 이제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5개 광고물 협회에다가 지금 위탁을 맡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인터넷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물론 여기 보면은 현수막 제작이나 주의사항 이런 거는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올렸을 때 이제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봤었을 때 이제 뭐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겠죠? 예, 그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걸러지 않은 상태에서 게재됐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건 사전에 어떤 광고협회에서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사항은 이제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게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는 저희들이 광고협회와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위탁 관리 지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지정 게시대 부분에 그 LED 전자 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에서도 건물 안에 그런 뭐 대기실 가면은 이제 예전에는 현수막을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전자 게시대로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깥에다가 옥외에다가 혹시 LED 전자 게시대를 할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그 부분은 지금 그 교통 그 운전자들이나 요 시야 확보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김선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가 될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해라던가 부산 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곳에는 이제 행정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그 게시대가 다 LED가 아니고 일단 제일 상단 부분에는 이제 그 전자 게시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 현수막 제작 및 폐기 비용이 일단 절감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같은 케이스가 이제 연 한 2,000장 정도가 지금 그 절감을 한다고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보호에도 개선이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시에서 하는 행정 게시대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한번. 예,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 게시대만큼 상담만큼이라도 검토를 해서 좀 시행하는 방법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도 항상 꾸준히 나오는 이제 지적 사항인데요. 그 사채 광고에 관한 불법 사채 광고 있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번 단속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잠깐 좀 줄어들다가 다시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사방에 이제 퍼져 있고 이런 좀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단의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채 광고 그 명함형으로 이제 그게 이제 현 도로에 무작위로 이제 뿌려지는 내용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사채 내용에 대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번호를 삭제하는 방향까지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야간에 뭐 그런 사채 광고 관련 내용이 많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수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부러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건 제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명함에 기록되는 그 전화번호를 아예 통신사하고 아마 업무 협조를 해서 삭제 방향,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특히 협조 체계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수거보상제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수거보상제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예. 실적이 그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수거보상제는 보통 이제 현수막이 한 장당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그 전단 명함형은 이제 3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거해서 수거보상제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제 수거보상제는 대부분이 이제 그 현수막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뭐 꾸준한 이제 지도 단속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도시 이제 환경 미관에도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아마 이것도 주택가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저기 환경국이나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도시 건설에 있어서 이제 그 투수포장 관련해서 생태 면적률 이행 여부가 지금 그 점검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법 혹시 아시나요, 회장님? 내용은 법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이제 도시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도시의 뭐 오염 저감, 열선 방지 등 이런 기후 변화 적응, 뭐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개발 면적 중 일정 면적을 생태 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생태 면적률 적용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 경우에는 이제 전체 개발 면적의 40%를 이제 생태 면적률을 이제 달성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 관내에서 보면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뭐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예정인 이제 아파트 이제 현장이 이제 시공 중이거나 지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런 현장에서는 시에 신고된 그 사업 승인 내용대로 정해진 이제 생태 면적률을 이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현장에서 뭐 생태 면적률에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녹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그 대체적인 해가지고 생태 면적률을 충족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이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 제품 중에서 이제 그 등급에 맞는 적격 제품이 아니고 이제 미달 제품을 시공하다가 이제 적발돼서 재시공하는 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희 시는 아직 뭐 재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최근에는 예. 근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투수블록에 관한 내용 같은데요. 그 투수블록에 관한 사항은 이제 현장에 그 자재가 반입이 되면은 그 자재 반입된 일부를 샘플을 채취를 해서 시험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현장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샘플을 채취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 이제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입회를 해서 어느 시험기관 의뢰를 해서 시험 성적률에 100% 합격을 해야 그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사항은 아마 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걸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 있어서 이제 관계부서에서 혹시 그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장에서 시공되기는 자재에 관한 사항은 현장에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 평택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사가 나온 것도 지금 제가 몇 번은 봤었는데 이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부적격 제품으로 사용이 됐었을 때 이제 투수라는 게 물을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저희가 도시에서 뭐 홍수가 났다던가 비가 왔을 때 그게 흡수가 안 되고 만약에 방치가 되면 부적격 제품을 사용을 했었을 때 그런 물이 고이거나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럼 이제 거기 사시는 이제 주민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시에다가도 컴플레인을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재시공을 하는 것보다 애초에 이런 그 기준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감리 관독을 감독 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방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들도 그 아파트 시공 기간에는 품질 검수를 3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골조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후 또 한 번은 사형 검사 전에 품질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품질 검사는 이제 2회에 걸쳐는 경기도 이제 그 검수단에서 와서 실시하고 있고요. 1회는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사항은 뭐 그 워낙 아파트 단지는 공정별로 자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모든 자재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그런 투수블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어느 현장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장에 관해서는 이제 감리단이나 현장 관계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시험 성적 합격한 그 자재만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시켰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전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그런 안내나 그런 협조 그런 공문을 시행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뭐 문제랑 관련해서 시공사 또는 이제 감리사에 관해서 홍보 및 협조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보다 애초에 먼저 방지를 해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게끔 많이 좀 신경을 써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공공 게시대 있죠. 예, 그 공공 게시대에 이제 5개 그 광고물 협회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공공 게시대에 그 이제 정치인들 게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공 게시대를 이제 뭐 이렇게 국회의원, 뭐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공공 게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제 이용하면 순서에서 달잖아요. 그런데 그 5개 광고물 그러니까 그 협회 그 광고 게시 그 현수막이 위에도 하나 달려 있고 중간에도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막 달려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 맨 위로 올라가든지 맨 밑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 되는데 위에다 하나 달고 중간에다 하나 달아서 공간이 없어서 그 게시대 바로 밑에다 달게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5개 광고사의 그 지정 게시대에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선전이 있어요. 그 게시대를 위쪽으로 밀든지 한쪽으로 밑으로 밀든지 중간에다가 위에다 하나 달고 중간에다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보면 정치인들 공공 게시대 우리들이 하다 보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그 밑으로 들어가서 맨 밑에 그게 있으면 중간에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하셔야 될지 그거 한번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개 광고물법의 일부는 아마 법에는 입법력은 돼 있는데요.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적용 배제 범위를 지금 입법력에서 시행이 아마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물법에 적용 배제 사항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 현수막 게시하는 데는 아마 크게 앞으로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아니 생각이 우리 합니다. 정치 게시대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는 딴 데다 다를 수가 없어요. 상업용 게시대 이런 데 물론 다르는데 거기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는 늘 이제 벼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말은 뭐냐면 5개 광고물 여기는 공공 게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거를 위에다가 한 줄만 띄우면 되는데 그 위에다가 한 줄 띄우고 그 가사도 띄웠어요.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공공 게시를 할 때 그게 질서가 좀 차곡차곡 이렇게 달아야 되잖아요. 먼저 순서대로. 근데 그게 중간에 달게 되고 그 광고물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 그 밑에 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광고 그 순서가
저희가 접수한 순서대로 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 5개 광고물 자기네 그 현수막이 중간에 달려 있다. 그거를 위로 밀든지 밑으로 밀든지 그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예, 그건 아마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5개 광고 거기에다 전화해도 되지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한 곳으로 몰아서 해주고 차후에 그 다는 그 정치인들 현수막이 들쭉날쭉 할 수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김영주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게 5개 광고물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12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12월 11일부터는 예, 11일부터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 그 게시대 말고 이외에도 달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상위법하고 만약에 이거는 5개 광고물 법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요. 그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뭐 기간하고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제 시행령이 바로 공포가 될 겁니다. 그게 따라서 어느 지침이 내려올 건데요. 그게 지침이 내려오면은 한번 정당 간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서류 감사도 중요하지만 부서장님들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주택국은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또 부서이기도 하고요. 이 본 위원장은 소관부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행정감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류 감사도 감사 질의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장님은 국과장님들께 평소 갖고 계신 행정 철학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 100만 특례시민 및 스마트 도시를 완성하는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과장님들께서 부서장으로서 평소에 갖고 계신 공적 마인드 및 행정 철학을 짧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도시재생 과장님부터 짤막하게만 한번 좀 이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재생 과장님부터 좀.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위원장을 비롯한 그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저희 도재생 사업이 지금 그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사업이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를 저 나름대로 특화할 수 있는 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평택시 도시개발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요. 이제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깨끗하고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관계, 그러니까 이제 민원 처리라든가 이제 대내적으로는 이제 직원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 요새 저한테 계속 반문하고 있는 건데 이제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제 주민들을 사랑하고 직원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 그걸 많이 스스로가 도입하려고 계속 성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축허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평택 시민이 살아갈 주택과 건축물을 허가를 해주는 부서로서 저희 건축허가과의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그 저희 평택시에 빨리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저희 이제 건축 허가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실현을 하고요. 신축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이제 건축 허가가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택과장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주택 업무를 총괄할 부서장으로서 그 평택시에 지금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아파트 현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그 다백만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뭐 인터넷 민원이든 방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사항은 뭐 민원들이 이제 민원을 방문하는 건 보다 나은 그 공동주택을 만들어 달라는 그 책적을 알고 있고요. 그게 보답하기 위해서도 저희 아마 주택가축을 이뤄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기 좋고 환경이 좋은 아파트 건설하는데 크게 이바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중복입니다. 예, 평택 시민의 그 모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관리하고 지적에 대한 그 불부합지 해소와 그다음에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덕영 국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도시주택국을 또 관심 있게 봐주시고 우리 이기영 상건희 위원장을 비롯해 손남영 부위원장 참 고맙습니다. 저는 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어디서든까지 지금까지도 그 현재가 중요하지 않고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지금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뭐 역량이지만 평택시가 향후 20년, 30년 후에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뒤에 계신 6개 부서장님과 함께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갖고 계신 행정 철학 및 이념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평택시 발전과 100만 특례시 스마트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도시주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